네, 어제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었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 시간을 2시간여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헬륨 공급과 관련된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항우연은 설비나 누리호 자체 이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항우영은 조금 뒤인 11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발사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예정대로 발사가 가능한 상황인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발사를 정말 얼마 안 앞두고 이제 6시 24분 예정대로 발사된다라는 속보가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예. 갑자기 또 안 된다는 속보가 나와서 좀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예. 몇몇 이유들이 발표가 되고는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 건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발사를 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면 한 4시간 전부터는 예. 추진제 탱크하고 연료를 그 추진제를 다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예. 그 작업과 동시에 이제 헬륨 가스를 거기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헬륨 가스를 집어넣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헬륨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밸브의 어떤 작동을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컴퓨터하고 그 통제센터에 있는 컴퓨터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그런 그 일치하지 않는 그런 그 작동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단순히 신호의 문제인지 아니면 밸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이제 심각하게 들여다봤는데 네. 다행히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고 예.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오류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 연기를 한 거죠. 대신에 이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어떤 기술적 판단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립 상태로 놔두고 네. 어제 밤하고 오늘 새벽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고치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했다고 좀 전해 들었습니다. 작업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도록 이제 작업을 했다고 네네. 저희도 네. 전에 들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작업들을 그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계적인 문제 같으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을 구해야 되고 교환을 해야 되고 또 기능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그 판단에 의하면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체 통째로 네. 다시 이제 리셋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또 혹시 모르는 어떤 CPU라든가 어떤 그 관련된 칩을 갈 수 있어서 그것도 갈고 그래서 이제 작동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밸브를 수동으로는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밸브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수동으로 명령을 내려도 그것도 안 돼야 안 돼야 그게 맞는 건데 밸브는 이제 작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동으로 명령을 내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 컴퓨터 두 대가 이제 서로 연계를 하면서 거기다 명령을 내리고 하나는 열고 하나는 닫고 하는 그런 명령을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헬륨 가스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력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누리호 내부 밸브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볼 수 네. 있는 것이고 네. 궁금한 게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오류 같은 거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고장의 원인이 발사체에 있냐 아니면 발사를 하려고 하는 그 발사를 진행하는 발사장의 어떤 설비의 문제에 있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돼야지 발사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발사체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발사장의 문제라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고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고장들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발사하기 한 3시간 정도 전에 발견이 예. 됐다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발견해서 다행이다. 더 늦었으면 힘든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진행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륨이 이제 주입이 되는데 헬륨이 정상적으로 주입이 안 되면은
추진제 탱크에서 그 연료하고 산화제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연소가 안 됩니다. 그럼 추력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예. 이제 발사 실패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미리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이제 점검 과정에서 이제 잡아냈다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3시간 전에 이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10분 전에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 발사 시퀀스가 시작이 됩니다. 자동 컴퓨터가 운영 과정 말씀하시죠? 자동적으로 운영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단계가 있는데 예. 이 문제를 만약에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0분 전에 들어가는 자동 점검 장치에서는 또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게 명백한 이상이 있으니까 3시간 예. 전이라도 취소를 하고 빨리 고치는 게 나으니까 예. 취소를 빨리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료랑 산화제가 주입이 되잖아요. 네. 그거는 한 2시간 반 정도 앞두고 주입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던데 연료랑 산화제가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게 또 그거는 곤란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쓰는데 액체 예. 산소가 들어가면은 어쨌든 액체 산소가 이 굉장히 그 화학 반응을 잘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산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밸브나 배관이나 탱크하고 이제 아주 미량이지만 그게 화학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빼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오염 여부를 다시 체크를 하고 오염이 안 된 거를 다시 넣어야 되니까 네. 문제가 좀 커지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밸브의 어떤 문제를 확인하고 그런 거를 점검하는 것에서 신속하게 좀 네, 한 조치를 것이, 취했다는 것은 예. 오히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는 거죠. 저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정황상 뭔가 좀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오히려 이제 어쩌면 이제 오늘의 발사 가능성을 더 높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발사대에 이제 이게 서 있는 상태인 네. 거잖아요. 2차 때는 제 기억에 이게 조립동에 다시 들어갔었고 네, 네. 지금 이제 서 있다라는 거는 예. 그만큼 이제 발사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렇게 뭐 만약에 상중하로 나온다면은 그렇게 상이나 중은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결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립 상태에서 그 위성을 계속 놔둔다는 것은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성이라는 게 작동하는 그런 작동 환경이 네.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중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그런 물체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 견지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지연된다는 기간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발사 31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31일까지가 무슨 뭐 그 딱 정해진 그런 시간은 아닌데요. 예. 왜 30일로 정해졌냐면은 보통 이제 발사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를 잡습니다. 잡고 그 기간에 안에 우리가 발사를 하게 되면은 1단의 낙하체가 떨어지는 지점, 2단의 낙하체가 떨어지는 지점, 그다음에 이 발사체가 올라갈 때 그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네. 하늘에 날아가는 그 궤적 근처 이런데 그 상업용 항공기나 아니면 항공기 예, 혹은 뭐 예. 배들이 추락 지점에서 배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면은 그걸 피해가라고 우리가 이제 뭐 먼저 알려주는 그런 그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민간항공기구하고 국제해사기구에 그걸 통보를 하는데 그 통보된 날짜의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31일까지고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 이제 새롭게 설정을 하고 통보를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절차를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31일까지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렇겠네요. 이제 뭐 까다로운 요건들을 다시 또 충족하는 절차를 밟기 그렇죠. 이전에 네, 네. 오늘 이제 발사를 성공한다면 참 좋겠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이런 뭐 보도들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 오늘 발사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뭐 한 90% 이상은 오늘 발사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아는데 네. 전문가들이 이제 기립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립하지 않고 다시 이제 조립동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데 뭐 서너 시간
들어가서 다시 또 해체해서 보는데 너 몇 시간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 거기서 한 1, 2일 더 있다가 예. 다시 나와야 되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잡아놓은 그 런치 윈도우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됐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지금 그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에 발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발사가 된다면 뭐 오늘이 아니라 31일까지 언제든 발사가 된다면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6시 24분 위아래로 한 30분 정도 네,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예. 시간은 고정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용 발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1차, 네. 2차 발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발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막 잘 보이는 그런 시간을 골라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위성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6시 24분에 발사,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발사를 해야지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궤도에 진입을 했을 때 태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예. 그때부터 태양 전지판을 핀다 그러면은 이 위성이 사용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성이 발사 시간을 6시 24분에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실용 발사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한번 발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성을 투입시켜주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네. 위성이 원하는 고도에 원하는 시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 서비스해 주는 게 실용 발사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번 발사, 3차 발사가 실용 발사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6시 24분에 꼭 서비스해야 하는 그 위성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태양열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이 필요해서 그걸 태양광을 이제, 통한 에너지. 예. 전기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관측하는 걸 우리가 광학 감시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밤에 특별히 안 보이는 광학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상이나 뭐 전천후 기상과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 이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AR라는 것은 이제 그 우주형 그 레이더를 얘기하는데 예. 그 레이더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최고급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체 내에서 그 SAR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SAR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응용한 이제 그 관측 장비 센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네. 그 시간을 요구하게 된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발사는 그러니까 이전의 발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이제 갖고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꼭 무사히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또 이제 11시 이후에 우리 오늘 발사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다시 어떤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예. 어디서도 다른 데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로켓 발사를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이 동양권에는 로켓을 만들고 뭐 발사하기 전에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고사를 지냅니다. 아하.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99%의 노력을 하고 완벽을 추구하지만은 예. 마지막 1%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는 그 불확실성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발사의 성공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는 꼭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또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궁금한 것이 그러면 다른 이미 많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에서의 네. 어떤 발사 성공률이랄까요?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성공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몇 번을 쏴서 몇 번을 해야 뭐 되는지 기준이 뭐 물론 좀 다르겠죠. 애매모호한 게 좀 있지만 예. 한 10번 쏘면은 한 7, 8번, 8번, 9번은 성공해야지 상업용 발사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10번 쏘면 10번 다 성공하냐? 10번 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예.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이 성공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공률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우리가 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료가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는 운전보험료가 낮아지잖아요. 예. 그런 그쵸, 것처럼. 그쵸. 그리고 이것도 발사체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실패 확률이
낮으면은 네. 그럼 이제 보험료가 낮아져서 네. 상대적으로 위성을 발사를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낮아지게 되니까 그런 이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그 주체는 되도록이면 성공률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 위성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경제성 있는 발사체를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이번 발사를 그러면은 지금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위성을 의뢰한 이제 곳들도 지금 이 발사를 반드시 바라고 있을 텐데 궁금한 것이 지금의 이 위성들은 다 발사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건 괜찮은 건가요? 뭐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그 발사체 이제 기립 상태에 올라갔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적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주일 됐기 때문에 정도. 네. 예, 예.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지금 기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한 4, 5일 정도는 충분히 남을 수 있어서 예. 발사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 8개 정도의 위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사라고 하는 레이더 얘기해 예. 주셨잖아요. 네. 나머지는 어떤 위성들이 좀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까? 그 사하 위성이 한 200kg 정도 되는 예. 중요한 위성이고요. 그게 이제 주 탑재체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작년 10월에 우리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서 그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4개의 작은 소형 위성을 발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그 서방의 제재 우리도 그냥 동참하는 바람에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이 누리호 3차 발사로 결정을 됐고요. 그래서 그 도요셋이라는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예. 4개의 위성은 예. 지구 근처에서 발생하는 태양 폭풍, 우리가 그 플라즈마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플라즈마 폭풍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그 소용돌이 치듯이 물이 소용돌이 치듯이 지구 주위에서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불균일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네. 그게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대를 띄워서 4대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어떤 때는 가깝게 어떤 때는 멀게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적인 변화를 플라즈마의 공간적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3개 위성은 이제 업체에서 개발한 그 우주 기술을 적용한 그런 그 탑재체를 싣고 있고요. 네. 이것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인 우주 기술을 검증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발사와 관련한 의미 중에 그 민간 기업의 어떤 이제 발사 참여 이것의 어떤 의미를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하고 있던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참여가 왜 중요한 것인지 저희에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 그러니까 발사체에 관해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네. 그 발사체 성능 고도화 사업에 참여를 해서 네. 여기 지금 그 발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에 참여를 하는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이 발사에 참여를 하고 발사체에 관한 어떤 기술을 이전받고 그러면 나름대로 기업이 어떤 기술을 이전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뭘 만들 때는 조금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조금 그 비효율적인 면도 고려하지만 어쨌든 만드는 거에 성공에 주력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업체라는 그 속성은 뭐냐면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슬림화하고 최적화해서 이익을 낼 것인가를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누리호라는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이 누리호라는 발사체를 가지고 조금 더 성능을 개량할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기술보다 조금 더 진보되고 또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국가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우주 발사 수요를 조금 만들어서 도와준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주 발사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민간과 뭐 정부 차원에서의 뭐 비율이랄까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좀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 몇몇 국가 외에는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예.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국은 뭐 그 정부가
의도적으로 민간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일본조차도 민간이 이걸 참여를 해갖고 뭐 주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한 10년이나 한 2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지금 현재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우주 개발이 분명히 민간으로 넘어갈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이제 민간의 어떤 생태계를 육성하거나 기술 개발 능력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정책적 목표로 나타나고 있죠. 예, 이번 3차 발사가 이 민간 기업의 어떤 참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산업, 우주 산업 발전에 뭐 굉장히 많은 큰 의미를 또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산업화하고 실용 발사를 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나고 뭐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이 내년부터는 뭐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분명히 첫 발은 뛰었습니다. 어떻게 뛰었냐면 산업체가 참여를 하고 예. 민간 발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발사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뭐 스페이스X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스페이스X가 동일한 임무에 동일한 궤도를 띄우는데 예를 들어 한 200억 원 정도가 든다면은 네. 우리는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예.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상업용 발사 시장에 갈 수도 없고 그걸 이용해서 뭐 위성을 값싸게 올려서 뉴스페이스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하고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서 민과 정부가 같이 합심하여 노력을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가 이 이후에 어떤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하느냐가 네. 우리의 민간의 어떤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 중에 뭐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작용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술력이죠, 뭐. 아,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예. 왜 스페이스X가 그렇게 나타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거를 다 하냐면요. 지난 60년 동안 미국은 엄청난 양의 돈을 투자하면서 국가가 우주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 결과 많은 인력과 전문 인력과 시설과 그다음에 그 기술 개발과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간이 어떤 그런 그 기업을 우주를 개발하는 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자본만 투자하고 혁신적인 생각만 가지면 그게 가능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가 한 30년밖에 안 되고 아주 낮은 상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하게 인력이 많거나 기술력이 충분하거나 인프라가 많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이 자생적으로 육성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번 3차 발사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네.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고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세계 시장에서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희도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나오는 말이 우주청 설립이라든지 뭐 과기부의 뭐 예, 그런 예,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게 뭐 쉽게 다루기는 어려운 네, 네. 문제지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우주청을 처음에 이제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그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나 아니면 다누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위성 발사가 여태까지는 과학기술부 중심 혹은 정부 부처 중심의 R&D 사업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 R&D 사업이 뭐 굉장한 성과를 이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한 기술력을 기술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단계 더 높이려면은 R&D가 아닌 이제 산업적 측면 아니면 이제 국가 경영의 측면에서 이 우주 개발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R&D 체계에서 우주 개발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이제 옷이 안 맞잖아요, 점점점. 그래서 예. 옷을 많이 바꿔 입거나 아니면 더 크면 이제 패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처럼 네. 이 성장에 맞춰서 체제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체제가 아직도 그 작은 옷, 그러니까 규제와 그 일방적인 전달과 창의성을 그 불러오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체제가 아니었냐. 그래서 이거를 좀 자율적이고 국가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우주항공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런 본질적인 논의는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자꾸만 나타나니까 지역적 그러니까 뭐 예. 우주청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아하. 뭐
무슨 인프라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느냐 예.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시급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보다는 어떤 그 기본적인 성격에 맞게끔 어떤 조직을 취해야 되는지 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그 논의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정략적으로 이걸 보고는 있지 않냐라는 의심도 있고 해서 예. 문제가 자꾸만 어려워지는데 예. 이럴수록 이제 국익이라는 어떤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 한번 좀 우리가 침착하게 한번 바라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11시에 이제 회의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발사 여부가 나옵니다. 오늘 무사히 성공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 어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본질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